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신경치료 과정 중에 신경치료의 첫째 날 발수와 당일에 발수부터 신경치료의 끝날인 근충까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두 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경치료의 과정 항목들이 좀 많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면 양이 많으니까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발수 건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에 신경치료를 시작함과 동시에 끝을 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신경치료는 다 근간당으로, 일근간당으로 산정을 합니다. 일부분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산정 범위에서는 영구치와 유치로 구분해서 치식을 보고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근간수를 여러분들이 산정을 하시는 거니까 발수부터 근간 충전까지 완료가 됐다라면 당일 발수 근충에 영구치라면 치식을 보고 그 차정 근간 수대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당일에 이렇게 다 근간치료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근간장 길이 측정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항목들도 추가로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치면 영구치, 유치면 유치 그 가격에 곱하기 근간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당일에 끝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매 진료마다 사용하는 신경치료에서 파일 같은 경우, 뭐 나이타이 파일 같은 거, 아니면 병원마다 뭐 모두가 쓰는 건 아니겠지만 바브드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오늘 산정을 해야 되겠죠. 당일에 다 끝내버리니까 신경치료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나이타이와 핸드파일을 동시에 쓸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이 되죠. 그래서 나이타이만 청구를 하시고 핸드파일은 보험 청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엑스레이는 필수인데 당일에 신경치료를 시작과 동시에 끝내버리는 경우라면 엑스레이 수가 좀 많겠죠. 평소보다. 그래서 발수하는 진단용, 뭐 길이 측정용, 그 다음에 마지막 CF용으로 해서 개수를 반드시 문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취 당연히 들어갈 거고 러버댐은 장착을 한 경우에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쓰지 않는 병원은 산정할 수가 없겠죠. 자, 당일 발수 건충은 오늘 신경치료를 시작과 동시에 끝내지만 자, 이런 뭐 특이한 경우이지만 다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당일에 아말감이나 뭐 GI 같은 충전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당일 발수 건충과 충전이 동시에 산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각각 산정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간혹 질문을 하는 게 당일에 충전까지 했다라면 즉일 충전 처치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당일에 발수 건충을 하고 나서 아말감이나 GI를 한다라면 당연히 당일에 했으니까 적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충전해서 배운 것처럼 신경치료를 한 치아이거나 그 다음에 중치치료에 이력이 있는 한번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적처가 인정이 안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이때도 신경치료 한 치아에 대해서 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처가 아니고 충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형성료, 충전료, 재료대 그렇게 세 가지를 청구를 하시고 당일 발수 근충에 관련된 항목을 넣으셔야 되겠죠. 자, 당일에 재근간 치료 좀 리엔도를 말하죠. 그죠?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그날 완료가 되더라도 이거는 당일 발수 건충이 아니라 가압 건충으로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이미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이기 때문에. 자, 당일 발수 건충은 그래서 당일에 발수부터 신경치료 첫날부터 마지막 건충까지를 완료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단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사진이라든지 마취라든지 여러분 여기에서 봤던 거죠. 이렇게 재료대 나이타이나 핸드파일 중에 그죠, 일종 내지는 바브더 브릿지. 자, 그리고 충전을 할 경우에는 적처가 아닌 충전으로 인정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발수는 어떻게 첫날에 청구를 하느냐? 자, 발수 역시도 이제 발수부터 신경치료의 CF까지는 다 1근간당으로 산정을 합니다. 단 이제 회당이라는 말이 붙은 것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내지 세 번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근간치료의 첫날 첫 단계로 청구하는 게 발수입니다. 그죠? 자, 근간치료 과정 중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추가된 게 C형 근간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
내진 7번이 아닌 경우에는 진료 기록부라든지 아니면 영상 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C형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C형에 해당하는 게 원래는 없었지만 이렇게 참고로 C형 근간에 대해서는 상대 가치 점수가 이렇게 다 항목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환산지수를 곱하면 수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각 항목마다 C형 근간인 경우에는 자, 여기에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럼 발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발수는 당연히 완료된 날에 산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자, 발수가 차트에서 완료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발수라는 거는 당연히 발수가 완료가 됐다라면 뭐 3개의 근간이라면 3개의 근간에 대한 길이라든지 그죠? 근간이 어디 위치되어 있다라고 차팅이 돼가 있겠죠, 차트에. 자, 그거를 보고 완료돼 있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발수를 산정하시면 되고 실제 찾은 근간수를 산정하시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 MB다, DB다, P다 이런 식으로 좀 몇 밀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 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우리 보통처치, 진정처치 할 때 배웠죠. 자, 보통처치로 산정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FC 넣고 보낸 경우 내지는 근간을 3개라면 3개를 다 찾지 않고 1개만 한 경우 이렇게 완료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하고 다음번에 왔을 때 발수로 산정하시면 되겠죠. 자, 바브드 브릿지를 사용한 경우 우리 당일 발수 건축과 마찬가지로 사용을 했다라면 자, 근간당으로 산정하니까 이 경우에는 근간이 3개면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취, 방사선, 러버댐, 신경치료의 전 과정에 러버댐 장착 가능합니다. 산정을 했다라면 장착을 했다라면 산정이 가능하죠. 자, 발수하는 당일에 만약에 치아가 파절돼서 파절된 그 파절편 제거를 같이 할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발수를 할 때 여러분 IND라고 구강내 소염술, 절개 배농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죠. 부어있는 경우. 자, 이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뭐 100대 51 했는데 이제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근간 치료 중에 우리가 사근간인 경우가 간혹 있죠. 자, 그러면 3개의 근간을 치료해 가다가 갑자기 하나를 더 찾았다. 그럴 경우는 내역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 근간을 발견한 그날부터는 그 근간에 대해서는 발수를 시작하면 되겠죠. 발수를 산정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치수염 상병명으로 여러분들 항생제를 계속 처방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해놨죠. 그죠? 자, 위에 보는 것처럼 IND 같은 경우에 그죠? 응급근간 처치라든지 이렇게 뭐 항생제를 처방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병명을 달리하고 처방이 가능하지만 자, 치수염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계속 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재근간 치료를 할 경우에는 발수가 산정이 안 된다. 여러분, 재근간 치료라는 거는 예전에 CF를 한 치아에 대해서 발수를 다시 발수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발수는 아니지만 그죠? 다시 신경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이미 내 신경은 없어진 상태이고 가타퍼차가 들어있는 그거를 제거한다라는 리무브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발수가 아니고 그때는 리엔더 하는 날에는 그를 대신할 우리 발수를 대신한 리엔도에서 대신할 항목은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라는 즉 뭐 실러라든지 그죠? 지피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는 항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발수 대신 리엔도에서는 재근간 치료에서는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 항목을 넣으시고 발수는 그때는 넣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그때 첫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머지 것들은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단 이제 이때는 또 첫날로 보는 개념이 아니니까 당연히 근간 세척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발수랑 당일 발수 건축 뭐가 다른지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우리의 첫날에 발수의 항목에 들어가는 것들이 같이 청구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죠. 첫날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당일 발수 건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루에 다 넣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수의 과정보다 더 간단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발수에 다음번 발수랑 같이 오는 근간화동 형성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세척이라든지 근간장 길이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학근충까지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수랑 당일 발수 근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새로 추가된 시형 근간에 대해서도 참고를 아시면 좋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신경치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